네, 여보세요? 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의 비리에 대해서 폭로해 주시네요. 네, 네, 그 비리발전소라는 게 결국 태양광 발전소인데, 네, 우리가 이상직하고 문재인을 얘기할 때, 지금 뭐 문다에 관련해가지고 타이스타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게 태양광과 관련된 네.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훨씬 크죠. 예,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추정하는 거, 이게 뭐 우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요걸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제시해 봅니다. 네,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중간에 이제 이상직하고 문재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상직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 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어쩌고 하는데, 네, 왼쪽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새만금 관광개발 주식회사, 네. 이게 이상직이 만든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게 비리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뭐 주가 조작하고, 그래 테마주로 주가 조작하고 해서 이익을 챙겼는데, 네, 그 이익 중에 일부가 아마 문재인 정권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 보시겠습니다. 아니 네, 그 옆에 네, 보시면 예, 예,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그 이상직이 그 중소기업 벤처 그 공단 네,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때에 이제 바로 그 선포식이 있었던 거거든요. 새만금에 갔는데, 네. 새만금하면 이상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다음 네, 장 보시죠. 저는 그래서 이게 노무현 정권 때 그 바다 이야기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에 문재인은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불가분의 게 있다.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시즌 2가 결국 태양광 발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때 바다 이야기는 이제 그 상품권 시장 해가지고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노무현 정권의 바다 이야기처럼 태양광 사업이 불법과 비리 중심에 있다. 네, 그런데 이 불법과 비리 중심에 있는 태양광에 또 이상직이 연결돼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래 이제 뭐 작년이었나요? 정부 뭐 5,800억 추가 적발 해가지고 지금 잠잠한데, 이 태양광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마어마해서 국민들이 까무러칠 거예요, 아마.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태양광의 아버지라면 노영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노영민이가 태양광을 시작했고, 그리고 운동권에서 허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허인회가 또 태양광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죠. 네, 특히나 이제 서울시에 태양광 사업하면 허인회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좌파의 자금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이제 그런데 태양광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영민이를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했을까, 문재인이가.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수상쩍은데, 우리가 이제 태양광 셀의 그 점유율을 추세를 보시죠. 그 옆에 보면 2019년도에 50%에서 한국이 22%로 줄어들어요. 네, 줄어든 만큼 중국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거꾸로 보면. 네, 그래서 태양광 시장이 한국에서 급속도로 이 중국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옮겨가는 추세에 있는 중간에 문재인은 태양광에 집중적으로 중점 지원했다는 거죠. 네,
그 중점 지원했는데 왜 하필이면 태양광의 아버지를 초대 주중재사로 임명했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고, 그 태양광 하면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것이 탈원전 아닙니까? 네.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예. 밤중에 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야반에 들어가서 한글 파일 뭐 140 몇 개를 다 이렇게 삭제하고 그래가 지금 감옥에 지난번에 감옥에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결국 이 탈원전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태양광, 그 태양광의 아버지인 노영민이 초대 주중대사가 되고 뒤에 또 비서실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캐려고 하면 이 태양광 그리고 그 탈원전 이거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도 이상직이 들어있다. 네. 이것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상직이가 이제 그 태양광 하면서 왜 새만금을 주목하냐면 네. 새만금 특별법을 2016년도에 이제 그 앞에 이상직이가 발의를 해가지고 옆에 그 따블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만금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래서 2016년도 2월 달에 시행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직이가 새만금 관광 개발을 해가지고 테마주로 주가 부양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 중소진흥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이상직이가 2018년도에 이제 부임을 하는데 예. 그 옆에 보십시오. 옆에 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21년도에 태양광 발전 비중이 지금 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에. 네. 2017년도까지 32.4%였는데 이상직이가 이제 새만금 중진공 이사장에 네. 취임한 2018년도 네. 거기 보면 35%로 급증하고 그 뒤로는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중진공이 왜 중요하냐면은 정책 운영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중진공 이 집행 예산이 무려 1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휴,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전에 언뜻 뉴스에 떴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금이 이상하다. 이게 중소기업 위주로 해가지고서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엉뚱한 대로 지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진공에서 벤처 중소기업이라면은 또 여기에는 태양광이 그 당시에는 아주 테마주였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집중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다음 보시겠습니다. 장을 보시죠. 지금 이제 그 서 변호사가 서창호의 타이스자 여기에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투자하기 전에 토리게임즈에 이 서창호가 근무를 했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또 토리게임즈입니까? 예. 게임즈라고 하는 것을 아까 왜 이제 바다 이야기를 거론하냐면 바다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거 사행성 게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에 서창우가 여기에 취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토리게임즈에서 나와서 바로 타이항공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불가분의 이게 노무현 정권과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에 그 연결고리가 이상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녹화돼서 이게 뭐 팩트 체크를 하는 건지 팩트를 감추는 건지 거기 노무현 정부가 바다 이야기 수사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김진태 장관 지사의 얘기를
의원이 얘기한 거를 이걸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실드를 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바다 이야기 수사 못하게 한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 김진태 의원이 그 당시에 이 바다 이야기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걸 박영수가 끌고 가가지고서 이거 뭐 유야무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태양광 비리도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 여기 딱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태양광 비리의 끝판 새만금이다. 그런데 그 새만금과 관련된 것 중에 그 이상직의 새만금 관광 이 테마주로 해가지고서 주가 부양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짜 농민 800여 명이 태양광 발전 우대 혜택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을 중진공이나 그 다음에는 뭐 벤처기업 그 부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태로 해가지고서 가짜 이 농민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것이 중진공이기 때문에 요거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노영민이가 있고 또 노웅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웅래의 그 뇌물 수수 과정 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오른쪽의 그 네. 그림의 세 번째 줄에 보면 태양광이네요. 태양광 전기 사업 1,000만 원 어쩌고 해가 뇌물을 주는 게 이제 결국에 태양광 관련된 사람들이 농례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노영민은 태양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어요. 네. 거기 아래쪽에 네. 거기 보이십니까? 아주 낯익은 이름이 나오죠. 신앙님. 이정근. 네, 이정근. 네. 그 이정근. 이정근의 노트에 돈- 신앙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의 그 여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노영민도 있고 그 다음에 박우식 그리고 이제 그 따블당의 여러 정치인들 네. 이런 사람이 쭉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신앙님입니다. 신앙님. 예. 예, 그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뭐 네, 족법한 책세훈의 거요. 이름. 예. 노조위원장 했던 네. 그 사람의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정근 노트에 분명히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님하고 이상호가. 그러니까 이 노영민, 이정근, 신앙님, 요 신앙님이 요렇게 되면서 이제 대선 때 이걸 개입을 했고 예.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 때 개입을 해서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런 좌파들의 이런 것도 다 이 노영민이나 이 태양광이나 이상직이나 이런 단어들로 해서 키워드로 해서 추적을 해나가면 이자들의 흑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하다가 보면 무슨 제주별장 뭐 이런 쪽에만 집중하는데 타이스자셋 이런 거 하는데 이것보다 근본적인 거 돈줄이 어떻게 검은 돈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돼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당시에 이상직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그 누구야 문재인 네. 문재인의 이른바 뭐 검은 돈의 조성에 이런 태양광과 이상직과 노영미 얽혀 있는 이런 돈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복마전이네요. 복마전이. 네, 노영민, 신앙님, 이정근 복마전에 그 위에는 문재인 있고, 야, 이 제주 별장은 세 발의 피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맞습니다. 네, 네. 이야, 끔찍하네요.
김성진 교수가 잘 진단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수사 들어가야죠.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단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제2의 바다 이야기보다 더 큰 거 같은데, 이거? 이 나라를 이렇게 난도질을 쳤는데, 참나, 이거? 마치겠습니다.